1970년 전태일의 분신은 암흑 같은 노동 환경 속에 한 줄기 빛을 주었다. 그해 11월 청계 피복 노조를 시작으로 이른바 민주노조가 설립되는데 그 중심에 여성 노동자가 있었다. 통일방직은 최초 여성 노조 지부장을 뽑았다. 이를 계기로 사업장마다 여성 지부장들이 곳곳에서 배출된다. 남성들이 지배하던 노동운동판에 여성들이 당당하게 나서 여공들의 이익을 대변해 나갔다. 한국 최초의 여성 지부장을 우리 손으로 뽑았다라는 그 자부심이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자신감이라든가 어떤 충만감,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우리들을 막 그냥 흥분하게 만들었었어요. 산업체 부설학교. 저학력 여공을 대상으로 1977년에 생겼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정식 학력까지 인정되는 산업체 부설학교는 기업주가 여공들에게 주는 은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전국의 노동 현장에서 배움의 열기는 더해갔다. 대통령 각하께서 저희들과 같은 소녀들에게까지 세심한 배려와 자의 어리신 격려를 해주신 그 거룩한 마음 주심에 모두 감격하여 사오며, 하지만 이는 민주노조 운동으로 터져나온 여공들에게 정부와 사용자들이 던진 당근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준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발언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압력이 되는 거죠. 너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학교도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주문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죽으려면 죽는 것까지를 해야 되는. YH무역도 민주노조가 탄생했다. 사측의 방해로 상당한 진통 끝에 설립된 YH노조의 지부장은 최순영이었다. 처음부터 노조가 눈에 가시였던 사측은 도급제를 악용하여 대응했다. 노조 활동이 활발한 팀에게는 일거리를 주지 않고 하청으로 돌렸다. 최저임금제도 없었던 시대, 일거리를 받지 못한 여공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단 한 달 월급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 서울에 와서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로 어렵죠. 당시 기업주에게 여공들의 현실은 관심밖이었다. YH무역의 설립자는 빼돌린 외화로 미국의 호텔, 백화점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또한 현지 무역회사를 차려 YH무역의 제품을 수입 판매했는데 대금 결제를 지연시켜 회사 재정에 타격을 주었다. 무리한 사업 확장도 있었다. 사원들의 상여금으로 잡혀있던 10억을 가지고 해운 회사를 세우는가 하면 전자회사도 인수했다. 여공에게 돌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저는 YH가 우리나라의 기업의 어떤 그런 모순, 이런 거에 하나의 모델이 아닐까 하는,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재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장들이 자기 또 이익을 챙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빼돌리고 외국으로 도피시키고 이런 하나의 그런 어떤 구조. 노조 사무실에 한 장의 문서가 날아든다. 가발 생산과의 지방 이전. 정부 시책에 따라 면목동 공장에 줄이긴 가발 라인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었다. 이전 장소는 충북 옥천군 청산면. 왜? 옛날 그대로예요? 야, 그대로 하나도 변경된 거 없어. 하루같이 이곳은 YH무역 설립자의 또 다른 가발 공장이 있던 곳이었다. 이곳으로 가발 생산 라인을 이전한다는 발표가 나자 사흘 만에 가발 생산과 500명 중 430명이 사표를 낸다. 그러나 당시 공장 인근 주민들은 본사 이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전한다 소리는 안 했어. 전혀 이전을 할 것이가 없었고, 본사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무거우기나 뭐 이런 것도 좋고. 당시 공장 관계자 역시 서울 YH 무역 공장의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굉장히 쉽게 말해서 서울 공장에서 노조 애들이 쉽게 맛을 만드는 종업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마 분산시키건 방법을 하시라는지 모르지 그랬다. 뒷날 YH 사건의 발단이 된 청산 공장 이전은 2달 만에 회사 측이 자진해 철회하게 된다. 하지만 수백 명의 여공이 이미 회사를 떠난 뒤였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자동적으로 회사를 옮겨간다 그러면은 해고가 아니고 그냥 지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사표를 낼 거니까 그걸 노린 거죠. 그리고 안 옮겨갔죠. 당시 YH 무역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가발 경기 퇴조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도 무리한 확장에 따른 자금 압박과 부실 경영이 원인이었다. 이제 서서히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영진에게 여공들은 처치곤란한 존재일 뿐이었다. 청산 공장 사건을 계기로 회사는 자주 휴업을 하며 여공들이 스스로 떠나게 유도한다. 당시 일기에는 이를 지켜보는 경숙의 심정이 표현돼 있다. 본 공장을 돌려라. 고용 완전 찾자. 단결, 권리, 뭉침, 싸움, 비평,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첫째는 인정을 않죠.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대화 파트너로서, 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않기 때문에 각 곳에서, 여러 가지 곳에서 그런 마찰이 자꾸 생겼죠. 어떻게든지 이 노조 활동을 저지하고 노조 활동을 미약시키려고 생각을 했지. 회사 측의 갖은 압력으로 YH를 떠나는 여공들이 많았다. 한때 4,000명에 달하던 여공 숫자가 77년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하지만 노조가 세다고 소문난 YH 출신들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처음에는 일 잘하겠다. 처음에는 받아줘요. 처음에는 받았다. 한 이틀 지나니까는 조용히 부르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물을 테니까 나가라. 그럼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와야지. 영자의 전성시대. 전국 36만 관객을 동원했던 이 영화는 70년대 여성의 굴절된 삶의 모습을 그린다. 영화 속에서 영자는 식모에서 여공으로 결국은 사창가로 빠지는 여인이다. 경숙과 동료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YH를 나온 여공 중에는 중랑천 뚝에 몰려있던 뚝방이란 술집으로 빠지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동료들의 신세를 생각하며 부른 노래. 그날 밤 극장앞에서 그 역전 결의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순이 석유불 등잔 밑에 밤을 새면서 실패 감던 수미가